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지만 다우지수와 S&P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열심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죠. 자, 일단은 뭐 혼조 양상이다, 마이너스다, 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중에 어떤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졌느냐, 회복이 되어 갔느냐, 좋아졌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서 본다라면 지금 장세는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아침에 뚝 하고 떨어졌다가 마감에 올려주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어떤 좋은 소식이 있었을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 이야기 들으셨었죠? 자, 9월달부터 거래가 된다는데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연기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세금을 어떻게 매길 것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 놨다라고 하니까 뭐 시행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매력도가 살짝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업황이 계속되는 부진을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미중 분쟁 때문에 8%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도 했고요. 디램의 가격이 하반기에도 계속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주가 떨어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이 계속되는 어떤 부진, 이런 상황들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2일 금요일입니다. 자, 드디어 어떻게든 주말장까지 왔습니다. 반등과 반락, 계속적으로 들락날락하는 그런 장세 속에서 고생들 많으셨는데, 자, 오늘은 일단 잘 넘겨봐야 되겠고요. 미국에서는 일단 주말 상황을 나쁘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실업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 들고요. 이게 장 막판에 조금 강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돼가지고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강세의 전환 포인트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플러스 0.4% 상승을 했고요. S&P 500 지수도요 플러스 0.3% 하락을 상승하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4%, 그 다음에 S&P 500 지수가 플러스 0.3% 올라서 끝났고요. 자,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6입니다. 조금 내려갔어요. 근데 오늘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아침에 하락 출발, 그 다음에 조금 오전 중에 떨어졌다가 장 마감 시점까지 끌고 가면서 쫙 끌고 올라가죠. 그래서 오전 시점 지나면서부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요. 매도의 폭을 줄여줬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훅 넘겨주는 모습이었다. 뭐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상승폭은 상당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넘게 장중에 회복을 해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그대로 긍정적인 1%가 아닌데요. 더 많이 회복이 된 것 같아요. 한 2%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제법 강한 상승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에 대한 기조들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조금 내려서 시작하는 게 좋긴 한데요. 내려서 시작했다가 쫙 치고 올라가면 상당히 좋은 모습일 테고요. 애매하게 시작하면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주의는 좀 해야 되겠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은 고용지표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오는 2일에 발표되는, 즉 우리나라로 치면은 오늘 밤 내일 새벽쯤 될 것 같은데요. 이 8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FOMC에서 이제 그 금리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이제 고용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연준의 긴축 움직임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는 있고요.
지금 예상치를 31만 8천명 증가할 것이다. 제법 많이 오르네요. 그리고, 실업률 전망치도 3.5%. 그러니까 뭐 지금 나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는 지금 5천명 정도 감소해서 23만 2천명. 지금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고용이 계속 좋아요. 네, 고용이 좋으니까, 와,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고용이 좋다고 해서 다 좋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용이 좋으면 경기 괜찮잖아, 금리 더 올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가 지금 조금 우호적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반등을 해준 이유는 지금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만들어져서 경기에는 문제가 없어, 이걸 가지고 올려준 건지, 아니면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해서 주가가 올라간 것인지, 이 부분. 근데 이거는 이제 전자가 나왔으면 좋습니다. 뭐냐면 고용에 문제 없기 때문에 시장 경기에도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금리를 올라가는 것보다 기업들 실적이 더 많이 개선될 거야,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된다면 뭐 이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용이 아주 확 좋아지거나 아니면은 애매한 구간이 들어가 가지고 연준이 정책을 잘 쓰지 못하게 만들거나 이런 정도로 만들어지는 것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는 일단 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시장은 일단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진행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계속해서 증시를 비롯한 위험 자산의 가치를 끌어내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 슈퍼 버블의 그런 꺼지는 그런 형태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던데, 항상 이럴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네. 자, 투자자들이 향후 몇 개월간 더 많은 금리 인상을 가격에 반영을 하면서 위험 자산이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해줄 것이다, 즉 오랫동안 해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자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뭐 이제 시장이 위험이 없는 상태, 즉 안정적인 상태에서 반대급부적으로 위험 자산이 상승을 하게 되는 효과를 보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진행된다, 시장이 압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주가가 6월에 저점 하향을 다시 돌파하게 된다면 그 시기는 9월이 될 것이다, 즉 이번 달에 저점 하향을 하지 않는다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주가가 하락하기 위해서는 실적 둔화 등 직접적인 악재가 있어야지 6월에 저점을 깨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얘네들도 잘 몰라요. 네, 주가가 뭐 오른다 내린다 이쪽으로 지금 방향성을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월달 FOMC가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고요. 그것을 결정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그리고 13일날 발표되는 CPI 지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적으로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까지 지금 우리 명절 연휴와 만기일 끼어있는 모습 때문에 계속적으로 혼조 양상을 보일 거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소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미국 증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음 주 초반부 정도의 주가 반등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주가가 일단은 뭐 크게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일정 구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호재성이나 아니면 재료를 분석하는 부분에서의 주가 반등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특별히 달라진 거나 걱정할 건 없고, 이제 우리가 이 변동성 장세만 다음 주 만기일까지 잘 넘겨주고, 그 다음에 9월 중후반부부터 우리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영향을 통해서 소폭이라도 반등을 해줄 수 있죠. 어제 많이 내린 것에 대한 반발 매수, 그 다음에 오늘 미국 시장의 분위기 해서 뭐 한 0.5에서 1%까지만 해도 반등을 시켜준다라면 오늘은 성공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걱정하실 만한 그런 부분 없을 것 같고, 어제 많이 걱정스러웠을 텐데 오늘은 좀 반등을 기대하면서 시장을 좀 가볍게 출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국내 주식의 소수점 거래가 연기된다. 정부의 미흡한 대처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소수점 거래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예정이다.
세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제때 내놓지 않은 탓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과세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연내 시행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1주 미만 즉 0.1주 이런 식으로 소수점 단위로 쪼개서 매매하는 그런 방법이 됐을 경우에 이 소수점 주식을 세법상 주식으로 봐야 하느냐 혹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으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우리가 한 주씩 거래하는 부분들이 됐을 때는요. 일정 금액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거 100억 이상이니까 우리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을 낼 일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내년에 0.2%로 소폭 하락하고 있고 또 2025년도에 0.15까지 하향 조정될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증권거래세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양도소득세가 지금은 낼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주식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문제가 되면 신탁 수익증권으로 해석이 된다면 배당소득세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주식으로 소수점 주식을 주식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신탁 수익증권으로 해상을 봐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을 못 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당연히 세금 안 내는 쪽이고 주식 아니냐 0.1주라도 주식인데 뭔 소리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0.1주를 거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증권사에서 한 주를 주식을 잡아놓고 그걸 쪼개가지고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증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소수점 거래가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거래대금의 어떤 증가라든지 증시자금 유입 이런 것들 기대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금융혁신 서비스로 지정을 하고 서비스 준비 단계에 지난 2월 달부터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세법에 대한 이것이 생각한 것과 좀 다르게 된다면 문제가 좀 되겠죠. 이것을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는 이것을 결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금융당국에서 물어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네 라고 하면서 그것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긴 된 건데 뭐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돼버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봅시다. 소수점 거래 관련해서 세법을 이제 그냥 이제 주식으로 결정을 해주지 않고 수익증권을 결정해버리게 된다면 사람들이 주식을 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뭐 0.1주 사는 거 그걸로 해서 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굳이 뭐 달라고 그러면 0.1주를 사겠습니까? 그죠? 물론 이제 배당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나 10만 원이 있어서 투자를 하는 거나 세금 띄어가는 거 10% 똑같은 거 아닙니까? 1,000만 원에 10% 뛰어가는 거나 10만 원에 10%나 뛰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았으면 0.1주 사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수점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 거기서 세금을 띄어간다 그러면 이거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주식 돈 모아갖고 한 주씩 사지 뭐 달라고 0.1주를 사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득이 커진다라고 한다라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다지 매력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금융사에서 굳이 돈도 안 되는 것을 꺼낼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물론 정부가 시키면 하라고 그러면 하긴 하겠습니다만 졸작이라고 해요. 졸작 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냥 이렇게 해보자라는 식으로 그냥 툭 던져놓고서 그냥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잊혀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잘 해야 되는 겁니다. 잘 해야지. 물론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금융당국이 잘해야 되고 정부가 잘해야 되는 거지만 이렇게 좀 삐걱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상당히 기대감을 좀 모았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소액자금들도 들어와서 대형주를 매수할 때 지금 보시면 50만 60만 원짜리 나갈 때 또는 2, 30만 원씩 나갈 때 매수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걸 쪼개가지고 한 5만 원어치 산다네. 2주, 네, 3주 이렇게 0.2주, 0.3주 이런 식으로 사들이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증시 활성화를 좀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이거 세금 문제로 해서 이렇게 이거 아직 결정 안 된다 해가지고 서비스 지연된다거나 나중에 이렇게 애매한 쪽으로 붙여가지고 출시를 시켰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못 가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한 시간 낭비에다가 돈 낭비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잘 될 거라 생각해요. 네,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네, 시행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식으로 돼서 증시가 조금 더 활성화된 시점에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과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의 부진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는 7.6% 정도 폭락하면서 크게 하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당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두 개 반도체 중국 수출을 중단하라고 미국 당국이 명령을 했습니다. 정부가 명령을 한 건데 기업이 안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최근 미국 정부의 말에 의하면 중국 기업이 군사 목적으로 사용을 하거나 영업 비밀을 훔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 기술로 만든 칩에 대한 수출 제한을 강화했다. 이 내용은, 트럼프 때부터 계속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전부터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중국이 이제, 아예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예, 미국의 칩을 가져다가 자기들끼리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자기들만의 칩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따라오려고 하는 것이 중국 제조 2025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터지면서 안 하겠다라고 해놓고 최근에 또 다시 슬금슬금 진행하니까 미국이 다시 또 이런 수출 제한을 걷는 듯한 느낌인데 미국의 GDP를 중국이 따라잡을 것이다. 얼마 안 있어서 2030년 안에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 1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미국 제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은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미국이 여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든 때려야 되고 못 쫓아오게 만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계속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무섭다라기보다도 인구가 무서운 거죠. 네, 인구가 무섭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아직 개인별 1인당 GDP 같은 거 따지고 보면 네, 미국보다는 한참 이렇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인구수가 3배 넘게 3배가 아니죠. 한 5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미국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 그런 GDP만 달성하더라도 인구수 때문에 세계 경제 대국 1등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라서 미국은 굉장히 좀 불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을 계속해서 때리는 입장인 거고 중국은 어떻게든 그것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부분이 좀 되겠죠. 자,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만 손해를 좀 봅니다. 중국에서 약 4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다 팔아먹는 게 물량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손실을 볼 것이다. 이 4억 달러 손실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간의 어떤 경제전쟁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에게 좀 피해를 많이 줬죠. 엔비디아 최근에는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담감을 좀 줬고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도체 지수나 이런 기술주들의 움직임들이 좀 안 좋게 나타났죠. 어떻게 본다라면은 나스닥이 올라오지 못했었던 이유는 엔비디아의 폭락 때문이다. 네, 이렇게 하기엔 좀 어렵겠지만, 네,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계속 이런 변수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실 때는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이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거나 정부가 때리고 들어가거나 규제를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악재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직까지는 돈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 손실 나가는 것을 크긴 크겠지만 그래도 회사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다시 돌아서지 않겠나 생각되긴 합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계속 실현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반도체 업황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죠. 한국 무역 수지가 5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2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는 소식도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됐다. 자, 이렇게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D램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신규 CPU의 출시 지연과 쌓여있는 재고량을 감안하면 반도체 D램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3분기에도 4분기에도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수출이 16개월 연속 100억 달러 유지했지만 D램 가격 하락이 지속된다면 100억 달러의 방어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라는 것은 특별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맹점을 생각해 볼 것은 환율이 높다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수출이 조금 줄었어도요, 환율이 높으면 뭐 이 내부적으로는 수익을 좀 볼 수 있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과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지금 4분기 시점부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암울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분기 후반부, 지금 이제 9월달이잖아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겠네요. 그래서, 4분기 지나가는 시점까지는 대체적으로 좀 이제 호조세를 좀 보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우려감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좀 개선되어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맞는 전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떨어진 것이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해가지고 뭐 얘기들 많지만 실제로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그런 거였다면 외국인들이 그런 식으로 가만히 있지 않았죠. 매수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관들 쪽에서 던져버린 물량들이 그렇게 주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전히 뭐에 이용하고 있다? 지수의 이런 포지션, 즉 하락이냐 상승이냐에 이용을 해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라 보셔야 되겠죠. 자, 어쨌건 네, 반도체 관련주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두르지 마세요. 네, 지금 바닥이다라는 느낌 때문에 매수를 그냥 계속해서 하시는 분 계시는데, 매수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라갈 때 매수하세요. 그래도 충분하니까. 그냥 뭐 돈이 있으면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네,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막 고민하시는데, 그냥 돈 들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니까, 주가가 좋아질 때, 상황이 좋아질 때, 그럴 때 당연히 여러분들이 사기 싫어도 매수하게 됩니다. 그때 돼서 돈이 없어서 매수 못하면 손해니까요. 천천히 그렇게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약간 희망적인 포인트는 있네요. 다우지수가 반등하면서 회복세를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후반부로 갈수록 좋아졌기 때문에 오늘 기대감을 조금 가져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연기가 되면서 이거는 조금 아쉽죠. 네,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연기가 되는 거 첫 번째 좀 부담스럽다. 그죠? 네, 연기가 되는 것이 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더 뒤로 미뤄진다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세금의 그런 포인트 타겟이 잘못된다라면 사람들이 이거 뭐 시행된다 하더라도 참여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자, 반도체 업황이 계속되는 부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중 간의 어떤 분쟁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관련한 종목군들, 중국과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 종목이 없겠지만은 그런 것들 좀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뭐 중국이 항복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이것들 어떻게 될런지. 네, 지난번에 트럼프는 좀 잘 해냈던 것 같은데, 그죠? 뭐 중간에 막 싸워가지고 힘든 것도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네, 승리를 이끌어냈었죠.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다 묻혀버렸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 좀 봐야 되겠고,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3분기, 4분기 지나가다 보면은, 점점점 좋아진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종목군들 공략할 때, 너무 서두르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매에 들어가면 통제력을 상실한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인데, 대중의 심리적 변화를 무시하면 매매로 돈을 벌 수가 없을 것이다. 훌륭한 투자자가 되려면 눈을 뜨고 거래하라. 그리고 실제 흐름과 변화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 지금 쓰여 있는 바로 이 내용이 뭐냐면, 성투자의 시향을 잘 들어라, 이 얘기죠. 네. 지금 눈을 뜨고 거래하고 실제 흐름과 변화를 인식해라. 지금 이거 제대로 해드리는, 네, 그런 방송이 바로 이 방송이 아니겠습니까?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캐치하는 거죠. 자, 잔물결 또는 이제 뭐 잔파도 이런 것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큰 물줄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어느 강으로 합류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 거기에만 주목하시는 현명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올게요. 오늘도 신나게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